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두 번째로 수록된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 활동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책에서는 경제 활동을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은 경제활동의 일부로 생산물 시장에 포함시켜 두었지만 가계 소비 행태의 변화, 정부의 공공시설 투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의 발전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양상 및 그 변화에 대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한 나라의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의 구조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서비스 및 공익사업의 발전 과정이 내포한 경로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널이가 제시한 거시적 산업분류 방식에 따르면 클라크의 제3차 산업은 공익사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는 그 외에도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 동일한 서비스라도 소비자와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보관 및 저장이 불가능한 소멸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 제품과 구분됩니다. 거시적 산업 분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제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과 광업 및 제조업으로 이루어진 제2차 산업에 비한다면 잔여적 범주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제3차라는 명칭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연원과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 상이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업 중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과 같은 전통적 업종 외에도 당초에는 제조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기능이 분화되어 독립된 업종으로 전문화한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및 각종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의 업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복지 및 보건 관련 업종과 더불어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예술, 스포츠, 그리고 각종 여고 관련 업종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들인 교육, 건강, 유통, 정부 재정과 고용 등은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며 서비스업 중 여과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통계를 서비스와 공익사업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서비스에는 서비스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들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과 관련된 통계들, 즉 극장, TV, 도서관, 프로스포츠, 여행, 공원, 해외 관광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서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와 관련된 통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의 정의 및 본장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표우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